안녕하세요. 명품 보감의 이지연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사군자를 그릴 때 매란 국죽이라고 해서 매화를 으뜸으로 쳤는데요. 그 열매인 매실은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최고의 선물인 매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식품영양과의 임숙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실 하면은 정말 탱글탱글한 초록색 열매가 생각이 나는데요. 매실 가운데 또 저는 노란색, 좀 황색 띄는 걸 봤어요. 그렇죠. 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네, 일반적으로는 푸른색의 청매를 많이 먹는데요. 네. 이제 사실 매실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재배되는 매실 종류만 해도 18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많죠. 이게 네. 각각의 이제 알맹이 크기라든지 색깔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요. 네. 대개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매, 그 덜 익은 과일을 제일 많이 먹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일이기 때문에 청색이 납니다. 근데 네네. 그게 완전히 익으면 보셨던 거 황매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다 익은 거예요. 그럼 네네. 익으면은 이제 신맛도 없어지고 향이 훨씬 더 좋아지죠. 네네. 그런데 이제 과육이 좀 무르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으로 만들 때 약간 제약이 있어서 청매보다는 좀 많이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매실을 가지고 이렇게 가공 뭐 해가지고 만든 것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약으로 쓰기 위해서는 집불에 그을려가지고 그걸 말리면 검게 변하게 됩니다. 예, 그럼 이걸 이제 오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네네. 또 예, 소금물에다가 절였다가 그걸 또 다시 말리면 이렇게 그 겉표면에 약간 흰색 가루 같은 게 생겨요. 네. 그래서 흰색이 난다 그래서 또 백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네. 식으로 이제 가공해서 사용하는 약으로 사용하는 그런 매실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식당에 가서 음식 먹고 나면은 나중에 그 매실 주스라고 좀 주잖아요. 네. 전 달짝지근하고 소화가 잘 될 것 같아서 꼭 마시고 나오거든요. 네. 과연 그런 효능들이 있는지 오늘 매실의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삭판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피로 회복 효과가 있군요. 네네. 피로라는 게 사실 우리 몸에 이제 계속해서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서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이 쌓이게 돼서 우리가 피로를 느끼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꾸준히 매실을 먹은 운동선수는 운동을 똑같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젖산이 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로를 덜 느끼게 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글리코겐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글리코겐이 고갈이 되거든요. 근데 매실을 계속 먹었더니 글리코겐의 고갈을 좀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다. 그러니까 체력이 좋아진 거죠. 예, 그렇게 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피로 회복 기능 있다고 봐야죠. 첫 번째 네. 으뜸이군요. 네. 정말 매일매일 자고 나도 찌뿌듯해 하시는 분들은 매실로 뭐 장아찌라든가 즙을 좀 만들어 드시면 좋겠네요. 네. 네네. 자, 두 번째는요. 체질 개선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체질 개선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거창하고 큰 얘기 같은데요. 네. 체질 중에서도 혈액의 pH를 조절하는 것, 즉 알칼리성으로 만드느냐, 뭐 산성으로 만드느냐 그런 면에 좀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매실은 신맛이 강하지만 이것이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그래서 알칼리성 식품을 먹음으로써 우리 몸이 산성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지는 걸 막아줄 수가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 즉 밥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모두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매실을 먹어서 우리 몸을 좀 알칼리화 시켜주면 적당한 그 혈액의 pH를 유지시켜줄 수 있어서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은 해독작용이 있다는 게 지금 또 세 번째로 떠올랐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독을 또 시킬 수 있을까요? 매실을 먹으면 굉장히 매실이 이제 살균작용이 있습니다. 살균작용. 예, 굉장히 다양한 유기산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그 유기산 중에서도 피크린산이라는 것이 해독작용을 하는 그런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린산이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살균작용을 해서 뭐 배탈도 막아주고 예, 그런 역할을 이제 다양하게 식중독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특히 이제 뭐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고 하는 경우에는 식중독균이 번식을 하기가 쉬운데 그때 그 매실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기산들이 그걸 다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독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또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기관 하면 이제 간이라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다양한 그 기전을 통해서 해독작용을 도와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자, 이제 네 번째를 보니까 소화작용.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네. 정말 식당에서 밥 먹고 뭔가 더부룩할 때 한 잔 마시고 나오면은
소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단지 심리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예, 아까도 계속 뭐 나오는 유기산, 특히 뭐 시트르산 같은 그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매실 얘기만 하고 있어도 막 입에 침이 고이시잖아요. 예, 타액의 분비를 촉진을 하는 거거든요. 예, 타액의 분비를 촉진을 한다는 얘기는 타액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소화효소가 들어있잖아요. 소화효소가 많아서 그 침의 분비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소화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신음식, 다양한 종류의 유기산이 들어있어서 입안에 들어갔을 때 그 침샘 분비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매실차를 식후에 한 잔 드시면 그 소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네. 또 침만, 뭐 타액의 분비만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장액의 분비를 모두 촉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소화액의 분비를 더 많이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더 소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몇 해 전에 정말 장아찌를 담궈봤어요. 네. 담궈가지고 저는 또 자랑스럽게 아이한테 보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가서 냉장고 열어보니까 그게 그대로 있어요. 우리 딸아이 집에 냉장고에. 예. 그러니까 제가 잘못 담갔는지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 그걸 안 좋아하는지. 근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한 번 담궈봐야 되겠는데요, 제대로. 근데 요즘 주부들은 정말 알뜰하셔서 이렇게 몸에 좋다, 가족 건강에 좋다 하면 열심히들 만드시는데요. 실제로 매실을 알뜰하게 건강하게 이용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매실로 건강을 챙긴다는 분이 있어 찾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예, 매실 에키스 담으려고 장독대 청소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매실이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미리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갖고 매실 오기 전에 이렇게 장독대를 닦아서 소독을 해놔야 돼요. 장독에 담그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항아리 독이 소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매실을 여기 담으면 굉장히 맛이 있더라고요. 아휴, 작년에 그렇게 많이 담궜는데 담을 거 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주문을 더 많이 했어요. 와, 이 매실이 제가 몇 년째 이렇게 복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성 위장염이 있었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친구가 이걸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뭐든지 꾸준히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꾸준히 먹었더니 너무 편해졌고 속도 편하고 변비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이 액기스로 음식을 많이 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푸짐하죠? 이렇게 매실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정말 무궁무진한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 거예요. 올여름에 매실을 이용해서 건강 챙기세요. 네, 이렇게도 만들어 드시는데 매실은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가까운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이 음식에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일본도 그렇고 뭐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굉장히 덥고 뭐 습한 그런 이제 기후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매실을 뭐 차로 먹기도 하고요. 매실 장아찌를 만들어서 많이 먹죠. 우리나라 장아찌랑은 좀 다른데 네. 그걸 이제 우메보시라고 일본 요리 중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음식이죠.
네. 그 우메보시는 우리나라 장아찌랑은 다르게 소금에 절여가지고 만들어요. 예, 소금에 절여서 굉장히 짜게. 우리는 이제 설탕에 절이는 걸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제 짜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색깔을 집어넣습니다. 우메보시는 색깔을 보면 색깔이 좀 붉은색이 나요. 예, 그게 이제 붉은 차조기 잎을 함께 넣어서 거기서 색소가 우러나와서 매실에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요. 네. 또 이제 뭐 매실이 그 살균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밥이랑 함께 많이 먹고 특히 이제 주먹밥을 일본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주먹밥 속에다가 이 매실장아찌, 우메보시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꼭꼭 뭉치면 이제 짭짤하니까 반찬도 되고 이제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해도 괜찮고 그래서 주먹밥 가지고 이제 어디 주먹밥이 사실 이렇게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 도시락용으로 만드는 그런 그 밥이죠. 그래서 네네. 그런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옛날부터 이 매실을 건강식으로 복용을 해왔는데요. 한의학적으로 이 매실과 어떤 음식들이 궁합이 맞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매실과 궁합이 맞는 음식에는 차조기가 좋습니다. 차조기는 세균 번식을 억제해서 부패를 막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약재로도 쓰입니다. 이런 차조기와 매실을 배합하면 그 효능이 강화됩니다. 또 생선이나 육류와도 궁합이 좋은데요. 이 생선이나 육류를 먹을 때 매실주를 곁들이면 특히 좋습니다. 피로하고 스태미나가 부족할 때 냉한 성질을 갖고 있는 술을 생선이나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배탈이 나기가 쉽습니다. 이 매실주는 생선이나 육류의 소화를 돕고 혹시 번식해 있을 수 있는 식중독균을 살균합니다. 평소에도 설사를 하거나 복통으로 고생하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은 여름철 더위로 갈증이 심할 때 또는 식욕부진에 매실주를 마시면 좋습니다. 근데 교수님, 대부분 그 채소라든가 이런 과일 같은 경우는 열에 조리하는 것보다 날 걸로 먹는 게 건강에 좋다. 네. 뭐 심지어 껍질째 먹는 게 좋다. 이런 네,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근데 매실도 진짜 한번 먹어보니까 이거 도저히 더 이상 입이 들어가지 않던데요. 네, 네, 그렇죠. 아, 그거 왜 그러셨어요? 아니, 싱싱하니까 네. 이게 어떤 맛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도전 정신이 강하세요, 그렇죠? 네. 날로는 생으로 드시면 안 돼요. 네. 예, 매실은. 근데 네. 청매는 그렇게 생으로 드시면 안 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다 익은 황매는 그냥 생으로 드셔도 됩니다. 네.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덜 익은 과일에는 청산 배당체라는 게 들어있어요. 예, 근데 매실에도 이 아미그달린이라는 청산 배당체가 들어있는데 네. 이것을 먹게 되면 일단 맛도 안 좋죠. 굉장히 씁쓸하기도 하고 너무 신맛도 나고 동시에 이게 복통을 유발하거나 설사를 유발하는 그런 독성 물질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절대로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특히나 청매, 과육에도 있고 또 씨앗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실 때 좀 주의 사항이 좀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그 생으로 드시면 안 되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절여서 그 요리를 해서 드시게 되면 그 배당체가 그 과정에서 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익혀서 드시는, 그 익힌다는 게 이제 열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이제 요리를 해서 드시게 되면 또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만들어 보는데 그걸 담가서 그래도 100일을 지나면 그걸 꼭 건져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전 지금 네. 몇 달째 그냥 놔둔 것도 한 독이 있거든요. 네, 네. 그게 그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탕을 넣어서 진액을 만드는 경우에는 몇 개월 둬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그 씨앗에 들어있는 청산 배당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매실을 가지고 술을 만드실 때는 매실에다가 뭐 소주 같은 거 이렇게 과실주 만드는 술을 부어가지고 매실주를 많이 만드시죠. 네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청산 배당체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요. 아. 네, 그래서 반응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 물질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그 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실제로 시판되고 있는 그 매실주나 또는 가정에서 담근 매실주를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더 많은 양, 생각보다 이렇게 안심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정도의 농도로 네. 발암물질이 검출이 돼서 오. 이제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네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일이 지나기 전에 건져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설탕에 절였을 때는 굳이 꼭 100일 지나면 건져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술에다 담그셨을 때는 100일 정도가 지나면 그 더 많이 우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100일 넘기지 말고 바로 건져내시는 것이 좋고요. 네. 애초에 이게 매실을 고르실 때도 매실의 그 씨앗 부분이 겉으로 노출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금이 갔다거나 상처가 있다거나 그런 매실을 쓰시면 안 돼요. 술 담그실 때는 반드시 그 과육이 아주 튼튼하게 겉부분이 그 상처가 없는 거 그런 단단한 거 걸로요. 그렇죠. 단단한 거 골라서 술에 넣으셔야 되고 이왕이면 그 과실주도 약간 도수가 좀 낮은 거 쓰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가요? 예. 또 그 이제 발효를 시키실 때도 술을 만드실 때도 조금 건냉한 장소에 보관을 하시면 훨씬 덜 생기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이왕이면 더 이렇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매실주를 만드시려면 그런 주의사항들을 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사서 조금 며칠 바빠가지고 바로 못하면 또 누래져요, 몇 개는. 네. 그 누런 거 그냥 써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거는 뭐 그다지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이제 이왕이면 그 술을 담그실 때는 그냥 청매 상태가 이렇게 확실하게 아주 신선한 거, 그런 거를 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네.